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자, 여러분, 오늘은 어쩌면 전세 넣을 수 있는 마지막 단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의 청약 일정이 정말 며칠 안 남았습니다. 청약 넣으실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반대로 나는 넣지 않겠다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위치가 생각보다 너무 멀더라, 또는 9호선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아직 확정이 안 났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다. 또 생각보다 시세 차익이 잘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나는 이번에는 안 넣을 거다 라고 고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 그런 분들일수록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 중에 내가 자금 여력이 부족해서 나는 반드시 당첨되자마자 전세로 잔금 처리하고 일정 기간 전세를 줘야 된다 하는 분들 계시죠. 자, 이런 분들은 이번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단지가 전세를 넣을 수 있는 마지막 단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2021년 2월 19일 전에는 기필코 당첨이 돼야 하는데요. 자, 부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일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 듣는 얘기인데 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거주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자, 주택법 시행령 57조 2항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계속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공분양에서는 이미 적용이 되고 있어서요. 공공분양에 당첨되신 분들은요, 초반에 전세를 못 주십니다. 바로 입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민간분양은 아직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을 민간 택지, 민간 분양에도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2021년 2월 19일부터 최대 5년간 의무 거주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도 그렇고 민간도 그렇고 우리가 잔금 시점에서는 내 돈으로 내고 입주를 하셔야 되고요. 부족할 경우에 전세를 못 넣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약이 안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자금 여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내용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2월 19일부터 입주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2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부터 적용인 거죠.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여유가 또 없는 게, 자, 보세요. 12월에 공고가 나오기로 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계속해서 밀려서 1월에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 2월 19일을 넘겨서 나오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제일풍경채라든지 광교라든지 이런 데가 넘겨서 나온다면 이제는 정말 자금이 없는 분들은 등기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금이 있는 분들만 청약을 도전하셔서 대출을 끌어안고 입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겼을 시에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페널티가 이렇게 주어지는데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빨간 줄을 쳐놨죠.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거주 의무자에 대한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 조사 등을 방해,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주 의무 기간 중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 LH에 매입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반드시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고요. 중간에 무슨 이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전혀 볼 수 없게 LH에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긴 겁니다. 자, 요거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거주 의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대출도 막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금이 부족할 때 전세로 돌리지 했었던 그 계획까지도 무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금 여력이 부족했던 분들은 처음부터 주택 청약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대출로든 전세로든 내 집으로 등기 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2월 1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모든 아파트들에 대해서 청약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도 우리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이번에 교통이 멀건 전철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에 도전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기억나시죠? 돈 없는데 청약해도 될까요? 해서 고덕 2편
요걸로 제가 준비를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계약금 어떻게 마련할까요? 해서 그 당시에 33평 분양가 7억으로 가정을 해서 1억 4천만 원, 자,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고 신용대출 내고 또 아내의 신용대출 내서 크로스로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고 몸테크 전략 그리고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요거 설명드렸습니다. 계약금 이렇게 무난하게 넘기고 다음으로 중도금 단계에서는 역시 중도금 DSR 40% 나오니까 나머지 20%에 대해서 내 돈으로 하거나 신용대출 받거나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받거나 또는 연체 전략 써라. 여기까지는 안내를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잔금 단계 어떻게 마련할까요? 라는 요 내용에서 잔금 20%, 1억 4천만 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잘 보시죠. 주택담보대출에서 이번 규제인 신용대출 포함 DSR 40%가 적용된다라고 적어놨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LTV 40%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여타의 다른 채널에서도 LTV 40%로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LTV 40%를 기준으로 하고요. 각각의 개인에 따라서 DSR 40%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돈이 나옵니다. 지금 은행권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LTV 40%가 무조건 다 나올 거야 라고 준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DSR 40%가 기본으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잔금 단계에서 잔금 20% 1억 4천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도금 대출 40% 2억 8천이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 요걸 갚고 입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잔금 단계에서 총 4억 2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내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대출을 안고 입주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금, 중도금 대부분 내 돈으로 해결하시고 나중에 대출 안고 입주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계약금 내시고 신용대출 내신 경우 DSR 적게 나오니까 혹시 부족하시면 전세 넣으세요 라고 안내해드렸고요. 역시 계약금 내 돈 내시고 중도금 20% 연체하시고 나중에 부부 합산으로 DSR 40% 적용돼서 내보시는데 금액이 부족하면 결국은 전세 넣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돈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계약금 때도 신용대출 내시고 또 중도금 때도 신용대출 내시고 그리고 잔금 때는 이미 신용대출 2번 내셨기 때문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전세 전략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2월 19일 이후에 분양 공고가 나오는 아파트는 이 전략이 아예 불가하다라고 또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내용이 돈이 부족하시면 전세로 해결하세요 라고 플랜을 짜 드린 건데요. 요게 이제 2월 19일 이후부터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힐스테이트는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안 넣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세요. 요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발 2월 19일 이전에 분양 공고가 나왔으면 하는 단지들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나와주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주요 단지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풍경채 강일입니다. 제일건설이 지었고요. 793세대, 서울 50%, 수도권 50% 지원 가능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단지고요. 중도금 대출 40% 나오고요. 80호제곱미터 가점제 그리고 101제곱미터는 가점제 반, 추첨제 반 이렇게 뽑습니다. 자, 두 번째 단지입니다. 광교 C6입니다. 주상복합인데요. 위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모두 219세대 오픈된다는 게 약간 아쉽습니다.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요. 경기 융합타운에 들어서는 거고요. 100% 가점제로만 추첨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원 2년 이상 30%, 경기도 2년 이상 20%, 수도권 50% 이렇게 뽑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남은 단지들을 보여드리면 위례 자이더시티가 있습니다.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도 총 납입 인정 금액으로 뽑습니다. 자, 위례 자이더시티 GS1군 건설사입니다. 설계 공모 수상작이고요. 800세대가 오픈이 되는데 그중에 일반 분양은 360세대입니다.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열리고요. 테라스형과 펜트하우스형이 있어서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인데 공공분양인지라 총 납입 인정 금액이 높은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차서 못 먹겠어. 너무 뜨거워서 못 먹겠어. 지금 이거 가릴 때가 절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요. 약간 고르셔도 됩니다. 또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요. 제일풍경채 거기 도전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점이 높더라도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이번에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를 꼭 넣으셔야 됩니다. 결론이 나왔죠? 자금 여력이 없어서 반드시 전세를 넣어야 한다면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의를 꼭 넣으십시오. 막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잘 몰라서 자칫 손해볼 수 있는 또는 크게 낭패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콕콕 짚어드리는 집사쇼TV 맞죠?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